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 이놈의 세력들도 미친놈들입니다. 정지 예고를 뜨고 나서 오늘 급등을 하면 정지를 먹는 거였는데 급등은 안 해가지고 예고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경고를 유지하게 되었다. 오늘 어제 제가 디데이라고 오늘 26일이 이제 경고 해제를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못 푼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 좀 해보면서 이 대한광통신의 세력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다가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대한광통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그 구간에서도 이렇게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고 또 강하다라는 거니까 이 세력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다가 이제 결국에 이 대한광통신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살려고 생각하시거나 더 사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거 언제 팔아야 될지잖아요. 지금 일단 대한광통신은 제가 작은 시세를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경고가 원래 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조정폭이 있는데 조정폭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급등하는 부분들이 보여준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오늘 또 이것까지 해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탈탈 털어봅시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 좀 눌러주시고, 대한광통신 차라리 그냥 이번에 정지 먹어버리러 가자. 그래서 정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광통신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매수를 제가 이 구간에서 유지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보여드렸죠. 영상을 남겨드리고 또 타점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대한광통신을 왜 제가 근거도 없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상한가를 2번이나 쳤는데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근거 없이 말하면 사실 소용이 없으니까 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광통신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언젠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은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을 주거나 박스권을 그릴 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대한광통신은 통신이라든지 전력에 광 케이블을 깔거나 광통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소재 기업이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지금 광통신에 관련돼 가지고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성호전자 이 세 개도 제가 비교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솔루션 같은 장비 업체고 좋아요. 좋고 또 근데 탄력성으로 봤을 때 대한광통신한테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고, 그리고 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매출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경우도 매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성호전자 본업이 성장성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주가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기업을 2,800억에 광통신 관련된 기업을 인수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뜨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호전자도 약한 흐름은 아니죠. 강한 흐름이긴 한데 이 업체 말고는 지금 기존의 이 성호전자의 총 매출로 봤을 때는 애매하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지금 텐덤셀의 성장성은 엄청나게 좋지만 시설 투자에 대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안 좋게 되다 보니까 석화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성호전자도 기존에 이제 본업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얼마나 좀 많이 올라가겠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동의를 하신다면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한광통신을 그러면 왜 전세역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HBM을 가지고 엄청나게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HBM 같은 경우는 열이 발생하니까 열을 낮춰야 되고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저장 공간은 CXL이 담당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엄청난 데이터량을 빨리빨리 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안 좋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데이터 센터의 문제가 뭐예요? 전력난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전력 노후, 전력 설비나 이런 부분이 노후가 돼가지고 이 수율이 떨어진다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기를 여기서 막 보내도 너무 길기도 한데다가 이게 손실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방으로 깔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전력에도 필요한 게 대한광통신, 여기서도 필요한 게 대한광통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거에 집중하고 싶고 이렇게 상승 탄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제가 좀 흥분하게 되는 거는 소재 기업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대급 주도주들은 다 소재 기업들이었습니다.
태양광 시절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이 구간에서도 폴리실리콘을 판매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오시아 홀딩스가 몇십 배가 갔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차전지 화랑기 때 양극재죠. 2차전지 소재다. 사실 지금 AI 사이클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들이 HBM이 이 데이터 센터의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섹터가 처음부터 이제 나왔을 때 소재 쪽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대한광통신이다. 여기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앞으로 실적이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떠버렸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시장에서 지금 감안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개화될 실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개화라고 하는 실적이 찍히고 있는 게 지금 하나씩 첫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엄청나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기대감 한편, 그리고 나서 큰 시세를 만들어낸다면 아래쪽에 밀렸을 때 역전 밴드가 왔을 때 매수 타점이 또 한번 나올 거다. 이게 지금이 아니라 뭐 움직이다가 이 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구간에 왔을 때는 한 번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세를 잘 먹고 나와서 그 두 번째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이야기 드렸고, 추가 상장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별로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시장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원전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는 거고,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다 그 전에 개발이라든지 유지하기 좀 힘들었고,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탈원전 때문에 계속 핍박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이 기술력이 좋고 어쩌고가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이제 개화가 되는 거라서 원전이 제일 빠르게 나타나는 거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소재 기업인데, 이 소재가, 이 광통신 소재가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광통신점, 대한광통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태양광이 이렇게 꺾인 것처럼 중국에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재도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소재인데 전 세계에 몇 개 없다. 그러면 해답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분들은 사고 싶지만 사기는 좀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 매수해서 벌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상승의 파동이 한번 나와야지,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눌리지 않아가지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타점 드리면서도 이 구간 음봉이었잖아요. 음봉인데도 제가 지금 매수를 말씀드린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가져가고 있는 거죠. 7,000원대 정도의 이 구간에서 유지선에서 잡았으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수익은 쏠쏠하다. 근데 만약에 정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좀 관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정지가 거의 끝물인 경우가 많아요, 단기 파동에서는. 그래서 정지를 안 가는 상태에서 우리 기술처럼 계속 핸들링을 해주면서 이 미친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만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계속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 같이 하시려면 구독 눌러주셔야겠죠. 투자 경고 세력에 대해서 이틀간 40%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지 예고가 떠 있는 상태고, 이틀간이었으니까 정지 예고일은 25일이었고 매매 거래 정지 여부는 이제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존일보다 높은 경우라, 사실 이건 지금 문제가 될 건 아니고, 그 다음번에는 투자 경고 지정이 계속 되어 있었죠. 지금 언제 3월 12일 날 돼 있었고, 이 경고 지정이라는 공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매매 거래 정지 요건은 정지 예고가 나올 거고, 해제 요건을 봤을 때 이 경고가 풀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봤을 때 한 단일 T 종가에 5일 동안 60%가 올라가면 안 되고요, 15일 동안 100%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날 해제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3월 26일이 예정 최초 판단일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이 3월 26일이잖아요. 오늘 예정이었는데 이제 5일 전날, 15일 전날은 이렇게 미리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풀리게 되는 날이었는데, 이놈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올라왔을 때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15일 동안 100%가 규정이 됐기 때문에 26일 목요일 날, 어제부터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9,530원 이하로만 움직이면은 경고가 해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9,500원 이하로 끝났어요. 9,300원. 근데 경고 해제가 안 될 거다라고 보는데, 세 번째 요건이 여러분도 보시면은 한 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죠.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9,300원이고 어제 종가를 보시면은 종가가 9,17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일 동안 봤을 때 최고가로 끝난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경고가 안 풀리고 하루씩 수년돼서 판단합니다. 이 부분 좀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력의 의도를 좀 파악해보자. 지금 이 경고를 안 풀리고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돈이 많거나 이 상태에서 그냥 어쨌든 올려 쳐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슈퍼사이클의 테마도 앞에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가격대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넘겨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박스를 그려왔고 이 박스를 넘어가는 시세가 나오면 최소한 2배에서 1.6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기술적인 흐름인데, 박스권을 이렇게 길게 올라갔다 돌파하는 주가들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졌다가 이렇게 거의 20년 동안 다졌다 올라오는 종목들은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봐야겠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이제 추매 타점이 온다면은 제가 한번 타점 드려볼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드렸던 이유도 마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디가가 이제 6,000원 기준으로 3,500원, 6,500원, 7,500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눌림이 나온다면 이 유지선 자리 근처죠. 이 구간대에서 타점 또 한번 드려볼 겁니다. 못하신 분들이 장중에 보내다 보니까 있다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점 보내드리거든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장해가지고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보내드리는 날 여러분들 영상 무조건 올라오니까 영상 올라올 때 여러분들 영상 참고하시면서 대응 부분들, 추가적인 대응들 앞으로의 전략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근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실적 부분들도 지금 가시화될 수 있는 시기고 첫 삽은 떼었다. 이 섹터 자체가 앞으로 반도체가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치료제가 필수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에 참여보는 눌림목을 본다면 이 아래 구간으로 봐야 된다. 위에서 올라왔을 때는 일단은 경고도 해제가 안 된 상태에다가 급등이 나오면 정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자리는 언젠가는 줄 건데 그 자리에서 좀 손실이 안 나고 등락을 좀 많이 없을 만한 자리 제가 검거해가지고 여러분들 타점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세 역전 매매 기법 어떻게 이번에 왔을 때 제가 원래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드려가지고 이 구간에 드린 거거든요. 다음번에도 봤을 때는 이 구간대라든지 또 유지선 자리에서 매수 타점 드리는 거, 이 매매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법이 없이 원칙 없이 매매하는 게 아니겠다. 기법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의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